방금 소개받은 박철호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140주년을 위해서 이렇게 또 교회를 새로 필리핀에 짓는 일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과 참여 보내주신 것 먼저 감사드리고, 제가 이 지난 봄에 임 장로님을 통해서 이런 강연 제안을 받았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강연이 아닌데 어떻게 저한테 그런 요청을 하시느냐, 그래서 이제 거절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이렇게 돼서 또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사실 뭐 아주 훌륭한 역사 교수님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오셔서 하셔야 되는데, 이제 평소에 쌀밥들 많이 드셨으니까 오늘은 이제 거친 보리밥 한번 드신다는 생각으로 부족한 제가 섰습니다. 오늘 같이 한 35분 정도 시간에 이 중부연회가 성립되는 그 선교 과정의 과정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저희 기념탑 교회를 세우는데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근데 벌써 이게 그 시간이 꽤 10여 년 전인데 저희 중부연회 또 인천 서지방 많은 교회들, 근데 특별히 오늘 설린교회의 권거현 목사님, 이풍구 장로님 오늘 뵙고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교회를, 그리고 또 한재구 장로님 지금 아까 계셨는데 어디 가셨는지, 저희 교회 리모델링 하는데 한재구 장로님 안 계셨으면 새 가슴인 그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었는데 그 한재구 장로님 통해서 그 일들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념탑 교회가 기념탑 앞에 잘 세워질 수 있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시간이 꽤 됐지만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는데, 제가 절로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중부연회를 위해서 잠시. 그 받은 은혜가 많아서 그 표현을 할 방법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여기 뭘 띄워주기로 돼 있는데 우리 임 장로님 어떻게 만드신 거를, 우리 준비위원장님이신 분이 어디 가셨는데요. 여기 뭐 하나가 떠져야 되는데. 자, 오늘 여러분들 드린 자료집에 25쪽부터 한번 같이 보시면서 우리 중부연회의 교회들이 어떻게 형성됐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885년 4월 5일 날 아펜셀러 선교사 부부와 그리고 5월 3일 날 스크랜튼 선교사의 가족이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보통 이제 아펜셀러 선교사 그러면 항상 부부라는 말이 붙어서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제가 올해부터는 새로운 단어를 그 위에다 같이 붙이기로 했습니다. 뭐냐면 스크랜튼 가족 선교사. 이렇게 스크랜튼 선교사는 5월 3일 날 오셔서 서울에 먼저 들어가셨는데, 이분을 통해서 사실은 이 선교들이 서울에 깃들이 잡힐 수 있었죠. 첫 번째 오신 아펜 선교사 부부를 우리가 먼저 기억하지만 사실은 서울에 먼저 들어가신 분은 스크랜튼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스크랜튼 선교사만 혼자 오는 게 아니고 그 어머니와 부인과 자녀들까지 다 한 가족이 다 한국 선교를 위해서 왔습니다. 사실 그 스크랜튼 선교사에 대해서 잘 우리가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분을 기억을 못 하는데, 올해부터는 제가 그래서 스크랜튼 선교사 가족 선교사 뭐 이렇게 용어를 지금 올해부터는 제가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5년 후쯤에 나왔던가 10년 후쯤에 지금 100주년 기념탑이 서 있는 자리에 스크랜튼 선교사 가족의 이 흉상이나 동상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 더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펜셀러 선교사를 우리가 기억하지만 또 그분 후에 오신 스크랜튼 선교사의 역할도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인천에서는 한번 기억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 자료집 25쪽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인천에 계신 분들 중에 주 관심사가 내리교회가 먼저냐 서울의 정동제일교회가 먼저냐 이런 논쟁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회로서의 시작보다는 이 선교사가 인천에 40일 정도 체류했기 때문에 이제 선교가 이루어졌다 그 기간 동안에. 그래서 선교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 이제 새로운 자료들이 많이 나와서 자료를 보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 감리교회는 장정상에 개삭 구역회가 만들어져서 교회가 존립을 해야 교회가 시작되는 걸로 보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그 전까지는 뭐 기도처라든가 뭐 여러 형태들로 얘기하지만 교회의 설립을 우리 장정상에서는 구역회로 삼고 있습니다. 구역회로.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기록에 보면 1889년 12월 7일 날 서울 정동에서 구역회가 만들어집니다. 구역회가 만들어져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실제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구역회는 서울 정동에 있는 교회 혼자 세운 게 아니고 인천의 내리교회 교인들이 같이 가서 서울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구역회를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교회가 먼저다 이 우선순위를 따지기보다는 장정상 교회로서의 설립은 같은 날 동시에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교인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펜셀러 선교사가 서울에 있는 정동에 생긴 교인들하고 인천 내리에 생긴 교인들을 같이 묶어서 구역회를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씩 형성이 되니까 그거를 이제 나누었던 겁니다. 그래서 1889년 12월 7일 날이 한국에서 최초의 교회가 장정상, 그 제도적 행정적인 절차를 갖춘 장정상 교회가 세워진 날이다. 그리고 그날은 서울의 정동교회와 내리교회가 같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열을 이제 따질 일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뭐가 생겨야 되겠죠? 교회가 생기니까 그 다음에는 지방회가 생겨야 되겠죠? 지방회. 그래서 1901년도에 여러분들 드린 자료에 보면 25쪽의 중간 부분에 1900 선교사 세 분들이 모여서 지방회를 만들자 이렇게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1901년도 11월 1일 날 제물포에 서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서방 이름이라고 하는 좀 이제 서방회, 이제 서쪽이라는 거죠. 서울과 일대를 묶어서 서쪽, 한반도의 서쪽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1901년도 11월 1일 날, 오늘이 11월 며칠이죠? 8일입니다만은 이제 일주일 전에 딱 1901년도 11월 1일 날 지방회가 만들어집니다. 서비지방회가 일종의. 그래서 그 최초의 지방회를 존스 선교사가 이제 인천에서 형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901년도 지방회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연회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연회 조직이. 그래서 이제 후에 가서 이제 연회 조직이 만들어지는데, 여러분들 25쪽에 보면 그 첫 번째 지방회를 만들었던 그 기록과 감격들이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좀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1914년도에 일본 사람들이 인천시에 행정계약을 개판합니다. 행정구역을. 그래서 이제 인천 현재의 그 부라고, 인천부라고 하는 명칭을 새로 만들면서 행정구역이 개편되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감리교회도 1915년도에 인천지방회를 이제 새로 만듭니다. 여러 교회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1915년도에 인천지방회에 이제 최병원 목사님이 이제 감리사로 오셔서 이제 활동을 합니다. 그게 27쪽 중간에 1915년 3월 2일부터 4일 사이에 인천지방회가 만들어진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7쪽 한번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셔서 1931쪽에 보면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제 통치를 하면서, 식민지 지배를 하면서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좀 없애려고 많은 궁리들을 하다가 그게 어려워지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일본의 자기네 교단들하고 일본을 통합을 시키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다 이제 교단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다 한데 묶어가지고 1941년도에 일단은 그 감리교회부터 공격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신사참배도 있고 뭐 여러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여기 다 써놨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1941년도 3월에 감리교회를 해산시킵니다. 해산. 기독교 조선 감리교단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연회를 해산시켜 버리고 이제 일제의 교단하고 통합을 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941년도 8월 9월에
그 다음 페이지 보면요, 32쪽에 보면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마지막 인천 지방회가 41년도 1월부터 8월까지 8일 사이에 진행돼서 그 이제 지방회가 없어지고 42년도 4월 30일부터 5월 사이에 경기 남교구 교구회라고 해서 이 창녕정 교회에서 이제 모임을 만듭니다. 그 이제 김웅택 때 감리사님이 이제 교구장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일본 사람들이 만든 그 조직으로 편입이 되면서 만들어지는데, 그때 당시에 이 그 장로교회도 그렇고 감리교회도 그렇고 그 총독이 하나씩 요청을 합니다. 이제 진주만 공격이 일어나서 이제 그 무기들이 필요한데 헌금을 하나씩 해서 무기를 하나씩 제공해라. 그래서 이제 감리교회에서는 비행기를 한 대 헌납을 합니다. 애국기 헌납 운동이라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한테 이제 비행기를 하나 헌납하는데 그 비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그때 당시에 있던 화독교회하고 지금의 이제 승희교회, 이제 대화정교회인데 승희교회하고 용현동에 있는 일출정교회라고 하는데 지금 일출정교회는 지금 개성하는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교회를 폐쇄시키고 그 건물을 팔아서 그거를 헌금을 합니다. 이제 그 헌금을 해서 이제 교회를 없애버리는데, 그래서 화독교회는 내리교회와 결합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 승희교회는 창녕교회 이 교회랑 결합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결합시켜 놓고 교회를 폐쇄시키니까 그 교인들이 뭐 결합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승희교회 같은 경우는 기록에 보면 창녕교회에 와서 별로 예배를 안 드린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는 통합이 되어 있었고, 화독교회도 마찬가지죠. 내리교회하고 이렇게 안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그 교회들을 다시 재건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화독교회가 이제 교회 재건을 하고 승희교회도 교회 재건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지도를 이렇게 하나 보시면 이 가운데 이렇게 굵은 선으로 이렇게 가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기차역입니다. 기차. 제일 지금 이제 서울 가는, 인천에서 서울까지 가는 기차가 가운데 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1899년에 이제 경인간 기차가 완공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기차입니다. 근데 이 기차선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들이 표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내리교회, 중북교회, 승희교회, 용현교회, 주안교회 이제 큰 교회들만 제가 표시했습니다만은, 이거를 지금 우리 임 장로님이 직접 만들어 주셨어요. 네이버에서. 저는 만드는 실력이 안 되는데 한번 우리 장로님 한 번 더 이렇게 박수 한번 쳐주시면. 그래서 이제 이쪽 그 지하철을 전철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쪽에 있는 교회들하고 이 기차를 중심으로 해서 위쪽에 있는 교회들, 그래서 화도감리교회라든가 창녕감리교회라든가 도화감리교회, 그래서 또 이 선이 이제 주안선으로 해서 쭉 주안역, 부평역, 부천 이렇게 해서 서울까지 쭉 이어지는데, 이 교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기차역을 아래 위로 하면서의 특징, 무슨 특징이 있을까요? 예?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특징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 부자 동네, 가난한 동네로 형성을 하는데, 아래쪽은 일본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면서 형성된 도시들이어서, 마을이어서 부자 동네들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은 주로 산업공단, 공장 뭐 이런 것들이 생겨서 위쪽에는 다 그런 쪽에 형성들이 되죠. 이게 이제 부천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런 형태가. 그러면은 그 부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 교회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 교회하고는 뭐가 달라질까요? 미션의 그 담임 목사님의 미션이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그 교회 구성원들이 부자들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 구성할 때 메시지를 드리는 거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드리는 메시지하고 좀 다르겠죠. 그거 같지는 없을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내리교회를 중심으로 아래교회에 형성된 교회들하고 위에 이제 화도감리교회를 중심으로 형성된 교회인데, 화도감리교회는 1907년에 세워집니다. 1907년에. 그런데 사실은 이제 선교사들이 여기 그 창녕교회는 이제 그 우리가 1937년에 세워졌다고 하고, 이제 창녕교회 역사는 이따가 주요한 목사님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원래는 이제 이 내립교회의 내동 29번지에 아펜셀러 선교사가 땅을 사서 교회를 세워서 오늘날까지 오는데 그쪽에 이제 땅값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개항장 내에 쪽에 이제 인천 항만부터 해서 내립교회까지의 그 개항장 내에 땅값들이 많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존스 선교사가 와서는 거기다가 뭐를 더 사서 내립교회 주변에다가 뭐를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무슨 정보를 듣느냐 하면 알렌 당시에 그 미국 대리공사를 통해서 기차가 세워진다. 인천 간 경인 간 기차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부설권을 가졌는데 기차가 세워진다는 정보를 듣습니다. 그래서 기차 라인을 이렇게 듣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이제 역세권에 가면 돈을 많이 벌지 않습니까? 역세권 이게 기차역 같은 게 세워지는 데를 알면 존스 선교사가 저 라인을 알고 있어가지고 우각동이라고 하는 지금 창녕동 이 지역에서 그 기차를 짓기 위한 기공식이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그 주변 땅을 미리 와서 선점을 합니다. 존스 선교사가. 그래서 지금 이제 우각동 일대에 여기 이제 감리교 인천 중부연의 감리교의 기지들이 다 형성된 이유는 저 개항장 내 쪽에 있는 내립교회 주변의 땅값이 엄청 폭증을 해가지고 기록에 보면은 한 500배 폭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땅을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이쪽은 이제 한 지역이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먼 지역이고, 근데 기차는 생긴다는 정보는 있고, 그러니까 존스가 상당한 땅을 삽니다. 이제 교단적으로도 사고 자기 개인으로도 땅을 사서 이제 교회가 형성이 돼서 이제 창녕교회가 이 지도상으로만 이렇게 놓고 보면 인천의 옛날 그 이제 그 확대되기 전에 인천 오늘같이 확대되기 전에 인천의 중심으로 보면 창녕감리교회가 지도상으로는 중심이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다 모든 거를 존스가 옮겨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자기 집도 짓고, 그 다음에 아펜셀러도 여기다 자기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여자들, 우리 오늘 여기 이제 1905년도에 캠플홈을 여러분들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여성용 또 집도 한 채 짓고, 남성용 집도 한 채 짓고, 그래서 이 지역이 이제 그 센터가 되는 거죠. 땅을 새로 엄청난 양의 땅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제 이 화도감리교회는 원래 그 화도라고 하는 것이 꽃화자 섬도자입니다. 꽃섬이라고 불렀는데 혹시 이제 만석동 앞에 괭이부리 마을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괭이부리 앞에 조그만 섬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매립해서 다 없어졌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1903년도 5년도에 여자 선교사들이 거기다 유치원을 먼저 하나 세웁니다. 유치원을. 그래서 그 유치원이 모태가 돼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1907년에. 그래서 1907년에 이 화덕교회를 세우는 대밍 선교사가 그때 와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그 기록에 보면 그때 이제 이 화도진이라고 하는 게 또 화도섬이 있고 화도진이라고 하는 그 군영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 외국 배들이 들어오면 거기하고 전쟁하라고 군대를 주둔하는 주둔지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화도진에 뭐가 있었느냐면 이모군란 때 그 민비가 이제 군인들이 무서워서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냐면 자기 원래 고향이었던 여주로 도망을 합니다. 근데 그 여주까지 그 민비를 업고 갔던 박수무당이 하나 있습니다. 박수무당이. 그래서 그 박수무당이 이제 민비를 살려줬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박수무당이 뭐라 그러냐면 이 그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 관우의 신이 당신을 살려준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갖고 민비가 고종 황제를 꼬드겨 가지고 전국에 군부대가 있는 지역에는 전부 관우사당을 짓습니다. 관우사당을. 그래서 그때 지은 관우사당이 이제 서울에도 남아 있고 강화에도 남아 있고 인천의 화도진 안에도 관우사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관우사당을 매입을 해서 교회로 만든 게 화덕교회입니다. 화덕교회.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은 그 관우사당을 교회로 만들었다는 것에 엄청난 프라이드 의식을 갖고 선교 보고서를 많이 남겨놨죠. 그런데 이제 이 화덕교회는 아까 좀 화덕교회 계신 분들이 여기 들으시면 기분 나빠하겠지만 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왜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냐면 개항이 되고 나서 서양 배들은 이 월미도의 왼쪽, 우리 기념탑이 있는 쪽에 정박을 시키고 그 외 한국인의 어선배 이런 것들은 전부 만석부도 앞에 쪽에다가 세우게 조선에서 그렇게 왕이 이렇게 선을 갈라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그 개항장 내 쪽으로 들어오는 배들은 다 좋은 배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뭐 이렇게 하고, 이 만석부두 쪽에 들어오는 배들은 전부 조선배, 조그만 어선들 뭐 이런 것들이 물고기 잡아서 들어오는 배들이 이렇게 구분이 돼서 그게 이제 계속 이어진 거죠. 그래서 개발의 이 관계동에서 그쪽에 만석부두 쪽에는 공장이 들어서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서면서 이제 화독교회가 형성이 되는데, 유치원을 통해서 형성이 되면서 화독교회에 이제 그 1920년대에 이제 그 권신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담임자로 오시는데, 그분의 아들이 이제 권충일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영어학교를 나오고 이제 배제학교를 나오고, 옛날에는 이제 영어학교 나오고 배제학교 나오는 거는 그냥 엘리트 코스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당시에는. 근데 배제학교 나오고 협성 가서 이제 목사님 되는 게 이제 이렇게 감리교는 엘리트 코스인데, 이 권충일이라는 분이 그 협성, 지금 이제 감신대죠, 거기를 다녔는데, 이 1920년대 30년대는 이 교회의 무슨 사조가, 이 대한민국의 사조가 뭐가 일어나냐면 1919년도에 3.1 운동이 이제 하고 나서 일제가 이제 문화 정책을 쓰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가는데, 사실은 이제 기독교가 민족을 위해서 한 일이 뭐냐 뭐 이런 식에 대한 반성들이 생기면서 지식인들이, 일본에 갔다 온 지식인들이 이 막스나 레닌이나 이런 이제 사회주의 공부들을 하고 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지식층을 형성하면서 교회를 막 공격합니다. 그래서 20년대 30년대는 이 사회주의들이 교회와 전쟁을 벌이는, 그래서 교회에서 집회를 하면 못하게 하고 무슨 강연회를 열면 못하게 하는데, 그 틈바구니 내에서 이 권충일이라는 분은 그 사회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서 여름 성경 학교를 할 때 그걸 해버리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한글을 가르치고 거기에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일들을 화독교회가 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 전에는 내리교회가 그 일을 했죠. 내리교회가 청년들을 모아놓고 민족의식을 키우고 뭐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독교회에서 그 일들을 하면서 그 흐름들이 이 화독교회 주변에 있는 이 만석부두와 창녕동이나 이런 쪽에 이제 교회들이 형성되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만들어져 와서 교회가 이 기차역을 중심으로 해서 인천의 중부예언회, 오늘날 이제 중부예언회가 됐는데, 여기에는 두 타입의 교회들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좀 가난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미션을 하는 교회, 그 다음에 좀 이제 보통의 사람들을 미션으로 하는 그런 형태의 교회들이 이렇게 쭉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설립하게 됐는데, 1907년도에 이제 그 화독교회가 세워져서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해서 진보적인 일들을 많이 해왔는데, 그게 이제 그 아까 41년도에 이제 그 감리교회가 이제 연회도 폐쇄하고 없어지면서 44년도에는 아예 교회를 문을 닫아버리는 일들을 하는데, 그리고 44년도에 선교사들은 다 추방되고 나가고요. 근데 그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화독교회와 승희교회와 일출정 교회를 폐쇄했는데, 그 돈으로 애국기 헌납을 하고 났는데, 이분들이 45년도가 되니까 이제 해방이 되니까 교회를 재건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화독교회도 이제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다시 모였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화독교회가 문 닫기 직전까지 주류를 이루고 있던 사람들이 46년도 1월 27일 날 모여가지고 강문호 목사님을 모시고 화도 재건교회라고 하는 것을 세웁니다. 근데 그 1년 후에 또 다른 분들이 화독교회를 또 재건을 하는데, 그때는 화독교회라고 이름을 붙여서 1947년 1월 9일 날 남궁광 목사님을 모시고, 근데 남궁광 목사님이 화독교회가 폐쇄될 때 마지막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또 교회를 재건합니다. 그래서 화독교회가 화도재건교회하고 화독교회로 가는데, 원래 교인들 중심은 화도재건교회에 있었고, 목사님만, 남궁관 목사님만 화독교회 재건하는데 1년 후에 재건하는데 이렇게 계셔가지고 교회를 재건했는데, 이 화도재건교회가 나중에 무슨 교회가 되는지 아세요? 지금 이제 우리 임장로님 계신 인천중앙교회가 됩니다. 송도로 간 인천중앙교회. 사실은 요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길어졌습니다만은 인천중앙교회가 되고, 인천중앙교회가 또 49년도에 그
그 화평운교 건너에 있는 전동교회를 개척합니다. 교회를 1년 지나서 개척을 하고. 근데 이제 화독교회로 원래 이름을 붙인 사람들, 원래 마지막 담임 목사님을 다시 모셔서 교회를 구성한 분들이 화독교회를 형성한 거죠. 오늘날의 화독교회. 그러니까 화독교회의 안고 같은, 찐빵의 안고 같은 들은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중앙교회로 가고, 담임 목사님 다시 모신 교회의 그 분들은 지금 오늘날 이제 화독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회는 담임 목사님들이 주도해서 하지만 또 그 찐빵의 안고가 또 중요한, 평신도들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화독교회는 과거에 20년대, 30년대 그 왔던 그 진보적인 사회운동 이런 것들이 없어진 거죠. 이제 화독교회에서 재건한, 다시 새로운 화독교회에서는 이제 없어지고, 이제 오늘날 지금 저렇게 이제 화독교회가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화독교회는 이제 보니까 이거 교회 목사님은, 남궁강 목사님은 맞는데 옛날에 그 정신이 다 어디 갔나 이러고 하면서 다시 그분들이 그러면 어디로 갔을까요? 일부는 이제 중앙교회로 갔고, 일부는 어디로 갔냐 하면 1937년에 세워진 창녕교회로 모여지게 된 거죠. 교회들이 그렇게 형성이 되는데, 이제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근데 이제 아까 그 진보적인 그 사회운동을 하신 분들이, 이분들이 해방이 딱 되니까 무슨 일들을 했느냐? 내립교회의 그 진보적인 사람들, 그다음에 화독교회의 또 진보적인 사람들이 인천의 해방공간, 1945년도부터 1950년도까지의 해방공간에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천의 지도자들은 다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영어학교 출신들과 배제학당을 다닌 분들이 인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에 중심이었던 거죠. 이분들이 또 인천의 중심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중심이었던 거죠. 대한민국의 많은 지도자들을 다 여기서 형성이 되어 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중요한 인물들 한 네 분만 소개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제 5분 남았는데요. 그 박남칠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박남칠. 이분은 내립교회의 사진을 보면 학생들한테 이 고적대를 만들어서 또 총들을, 가짜 총이죠. 가짜 총들을 모조로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집총 훈련을 시키는데, 그 집총 훈련의 모든 장비를 대신 분입니다. 그리고 내립교회가 영화 중학교, 지금은 이제 영화 중학교가 없어졌고 이것이 대건학교로 팔려서 지금 캐톨릭 학교가 됐는데, 그 송월동에 이제 그 있을 때 그 자리를 헌사해서 교회를, 학교를 세우는데 뭐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한 분인데, 이분은 뭐를 하신 분이냐면은 그 인천의 미국상 조합을, 인천이 이제 쌀 군산이나 이런 데서 다 전국에서 들어오는 쌀들이 여기 집화됐다가 일본으로도 가고 뭐 저쪽 만주 쪽으로도 가는 그런 집화장이었는데, 그 미국상 협회 조합장이었어요. 인천의 미국장 조합장. 그리고 이분은 이제 개인적으로 포목상을 했는데, 그런 이제 많은 돈을 번 분이 이제 그런 진보적인 일들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진보적인 일을 한 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이분은 교회는 다니는 분이 아니었는데, 이제 그 월남을 나중에 이제 북쪽으로 가갖고 6.25 때 인천 지구 사령관 으로 오는 이제 그런 이제 진보적인 분들도 계셨는데, 또 한 분은 누가 있냐면 이보은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보은이라고 하는 분도 이 내리의 교인이면서, 내리에 지금 교회는 뭐가 있냐면은 옛날에 거기 보이스카웃이 있었어요. 척후단이라고 그래서 청년 운동을 할 때 그것을 가지고 했는데, 그거 대장도 하시고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권충일이라고 하는 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신일 목사님 자녀로 와서 그런 일들을 했는데, 이제 6.25 전쟁 나기 전에 이제 그 약간 좀 이제 진보적인 인사들을 이승만 대통령이 다 이렇게 잡아다가 이제 다 저기 처형을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박남칠, 이보은, 이 권충일 이런 분들이, 권충일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분이 이제 그 서대문 형무소에 2년 반 정도 이제 가서 징역 생활도 한 그런 독립운동을 하다가요. 그런 분인데, 이분들이 월미도 앞에서 전부 다 처형을 당합니다. 이제 6.25 나기 직전에. 그래서 우리의 이제 역사에서, 인천 역사에서 그분들이 사라져 버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내립교회에 있는 보수적인 분들이 주로 이제 한민당, 그때 이승만 대통령을 만든 그 정당에 가입을 해서 이제 보수 정당의 틀을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기찻길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쪽에 있는 교회들은 이제 정부를 수립할 때도 보수적인 정당, 한민당이라든가 뭐 이런 데 관여를 해서 이제 국가를 형성하는 데 참여를 했고, 위쪽에 있는 교회들은 그 진보적인 그 어떤 구성원들, 교회의 주변의 구성원들에 맞춰서 미션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상의 복음은 이런 이제 스펙트럼이, 이 보수적인 스펙트럼과 진보적인 스펙트럼을 전부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특히 창녕교회에 있다가 주한 목사님 설명하시겠지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런 거는 상당히 진보적인 생각이 아니면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표어를 교회 이름으로 달 수 있는 교회는 대한민국에 몇 개나 있을까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창녕교회만이 달 수 있는 슬로건이죠. 왜 그러냐면 이런 스타일, 어디 없어졌네요. 이런 위치상의 그런 지역적인 그런 미션, 그것들을 실천해내는데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오기 위해서 그런 생각들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누가 그것을 지도해 줬는가 하면 한국 사람들이 형성했다기보다는 이곳의 거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의 그 생각, 특히 이 부인병원, 인천 부인병원을 운영하러 왔던 코스트롭 선교사, 여러분들 이 교회의 1층에 내려가면 이 왼쪽 벽면에 1938년 코스트롭 이렇게 돼가지고 교회를 그분이 자기 아버지가 주신 유산을 여기다 다 집어넣어서 이 청년교회를 세우는데 또 헌신을 한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생각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이 돼서 또 여기에 있는 한국의 교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따라가다가 보니까 이 60년대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창녕교회와 이 화덕교회 사이에 방직 공장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들의 권리와 이권들을 보호하기 위한, 처음에는 그분들을 순수한 마음으로 성경 공부를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인천에 있는 여러 교회 목사님들이 해서 도시산업선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죠. 이 도시산업선교회를 나중에 이제 오글 선교사가 미국에서 와서 이제 전문적으로 노동운동에 대한 가치를 가르치면서 오늘날 오해했는데, 그 도시산업선교회도 어디에 있냐면 기찻길 위에 있습니다. 위에. 그리고 도시산업선교회의 교육들을 열심히 받은 교회 중에 하나가 그 아래에 있는 없어졌네요. 도학교회입니다. 도학교회가 몇 년 전에 이제 70년이 됐는데, 도학교회는 그런 도시산업선교회의 그런 역할들을 받으면서 또 교회가 형성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0년의 선교 역사를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35분 만에 설명해 드렸는데 기억에 남는지 모르겠습니다. 화도의 교회의 안고는 중앙교회로 가서 오늘날 중앙교회를 형성하고 있고, 목사님을 따랐던 화덕교회는 오늘날 그대로 있는데, 그 화덕교회가 가졌던 그 권신일 목사님과 권충일 목사님들, 지역의 미션을 그대로 수행하려던 그분들은 해방 후에는 그분들이 창녕교회로 오고 그 이후에는 또 도학교회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찻길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중부연의 교회 형성을 한번 보시면 아마 또 재미있는 관심이 또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제 이야기는 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